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밑에 이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영어와 한국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전거 여행의 이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왜 자전거 여행을 하냐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장수를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자전거 여행을 하면은 하체가 매우 건강해지기 때문에 장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장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 저는 태국,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또 잠시 귀국한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해서 몽골과 러시아 바이칼 호수로 떠났습니다. 무려 9개월간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동남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여행하기에 좋은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태국을 1위로 꼽습니다. 일본도 재밌는 나라지만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나 태국은 물가도 저렴한 데다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매우 착합니다. 저는 태국의 그 사람들의 친절함과 아름다운 마음씨는 불교에 기인하지 않나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치앙마이에 도착한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이, 매홍손, 도이 인따논 이런 지역을 15일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치앙마이에 돌아와서 자전거를 재정비한 다음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치앙라이, 메살롱, 푸힌 롱클라, 푸찌빠, 위안켄 이런 지역을 한 바퀴 돕니다. 그 북부 지역에 거의 한 40일간 자전거를 타고 산악지대를 달렸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려면 치앙라이 북부 지역 푸찌빠라는 곳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다녀본 그 일출 광경과 운해가 펼쳐지는 풍경은 스리랑카의 아담스 피크도 정말 멋있는 곳이지만 저는 아담스 피크보다 푸찌빠가 훨씬 더 아름다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북부 투어를 마치고 저는 남부로 갑니다. 남부 지역은 특히 아름다운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꼬스린, 꽃사메, 꽃방안 등등 매우 매력적인 섬들이 많은데 저는 특히 꽃방안에서 카이트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떠나서 미얀마로 들어갔는데 미얀마는 아주 매력적인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미얀마는 가장 소중한 추억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레 호수라는 곳에서 나의 여행에서 만난 최고의 친구 자이와 마르코스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스페인 어학 연수를 까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로 떠난 이유는 바로 자이와 마르코스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따금 워츠업이라는 어플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안부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인근 도시 몇 군데를 자전거로 달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준비를 해서 다시 저는 몽골과 러시아 바이칼 호수로 떠납니다. 우선 몽골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도 끝이 없는 그 대초원을 자전거로 달리는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홉수골의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서 한 5일간 그곳에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홉수골에서 무능이라는 곳까지 자전거로 달렸는데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따금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 테를지라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바이칼 호수로 갑니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에서 바이칼 호수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한 가지의 추억과 두 가지 큰 사건을 거기서 겪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아니스트 콘스탄틴이라는 친구와의 우정입니다. 첫 번째 콘스탄틴과의 추억은 사람들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절벽 아래에 저는 절벽 아래에서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면서 캠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조금 좋아해서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듣는 저에게 그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멜론, 팬케이크 이런 등을 가져다 주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바이칼 알론섬 안에 있는 후지리 마을의 니키타 하우스라는
그 숙소에서 피아니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의 피아니스트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과거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수석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순회 공연과 아시아 순회 공연까지 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주회에 나를 2번이나 초대했는데 그때 저에게 원하는 음악이 있냐고 묻길래 제가 여러 피아노 곡을 적어주었습니다. 2번이나 들었던 그 피아노 연주회에는 제가 신청한 모든 음악을 다 연주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다른 관객들이 있었지만 정말 콘스탄틴은 저를 위한 연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들었던 음악 연주회 중에서 가장 감동 깊은 날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나는 그와 함께 앉아서 그의 인생 이야기, 나의 자전거 여행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 제가 제 인생에서 남자를 그렇게 강하게 깨안아 본 경험은 바로 콘스탄틴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바이칼 호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와의 우정을 쌓은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법륜 스님이 까르마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까르마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무지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제가 개만 보면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칼 호수 다른 지역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데 어느 개 한 마리가 저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이 되면은 저희 텐트에 와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나와 산책도 하고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개의 이름을 멍구라고 지어줬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는 멍구와의 영상을 보면서 울컥 했습니다. 지금도 바이칼 호수를 생각하면 내가 사랑했던 개 멍구가 생각납니다. 멍구는 제게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물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대단한 사건 맞죠? 개를 보기만 해도 즐겁을 하고 도망을 마구 쳤던 이성구가 지금은 그 멍구 덕분에 개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히 까르마가 바뀐 겁니다. 2번째 경험은 멍구와의 이별을 하고 그날 또 멍구는 나를 찾아와서 왔는데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는 멍구는 지금도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3박 4일간 알론선 북부 투어를 떠납니다. 북부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산이 모래로 된 산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짐을 실은 그 자전거를 그 모래로 된 산을 올라가는 동안 자전거를 밀 수도 없고 들었다 놓았다 이렇게 해서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바이칼의 호수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바이칼 호수의 북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구글맵을 봤더니 그곳에 집이 몇 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도 굶고 오후 늦게 북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마구 뒤지니 6개의 편의어 가방을 모두 뒤졌더니 커피 믹스 1개랑 그리고 치즈 1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치즈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나는 치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치즈를 먹으면서 치즈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치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까르마가 바뀐 거 맞죠?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치즈를 좋아하게 된 것은 분명히 까르마가 바뀐 것 맞습니다. 점심도 굶고 저녁에 커피 한 잔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북부 투어를 마치고 다시 후지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무지나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알론선 북부에서 하루 종일 굶고 자전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후지르 마을로 돌아오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아주 훌륭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어로 걱정이란 단어가 프레오큐파도입니다. 라틴어에서 프레 접두사는 미리 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큐파도는 차지하다 또는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프레오큐파도의 어원적인 해석은 미리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은 어쩌면 미리 차지하는 건 맞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들은 쓸모없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걱정을 하지 않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낙천적인 성격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요약 정리하면은 2017년 저는 태국에서 아름다운 그 치앙마이 북부와 그 다음에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풍요로운 태국의 멋진 장소를 많이 경험하고 미얀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몽골의 대초원을 달리고 그리고 바이칼 알론섬에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까르마를 바꾸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9개월 동안의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어느 친구를 만났고 9개월 동안 여행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얼마 만에 보냐? 라고 말하길래 제가 긴 세월이 흘렀지 9개월 만에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느낌에는 너를 만난 지가 한 서너 달밖에 안 된 것 같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9개월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장소를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건을 접하고 사람의 특성을 바꾸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도 겪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경험한 그 시간들은 매우 길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루틴한 삶을 산 나의 친구의 삶은 매우 짧게 느껴졌던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행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 저의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셨다면 부디 지금 모든 하시는 일들을 최대한 여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도보 여행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자전거 여행입니다. 그리고 배낭 여행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러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제게 나는 영어를 못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유여행이나 자전거 여행을 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전거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인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